안녕하세요.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시험에 점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선생님들은 필수 파트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필수 파트 속에서 핵심 이론, 핵심 주제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추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회차 동안 선생님들에게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행정, 교육 평가 이 4가지 필수 파트에서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교육 과정 재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주제 아니에요? 맞아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뻔한 주제일 수 있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역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전문가로서 나만의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 과정 재구성이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개념이 뭐예요?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사가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국가교육과정만 재구성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역시 교사가 스스로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교육과정 재구성은요, 크게 교과 내 재구성과 교과 간 재구성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교과 내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 변경, 대체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간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과 간의 연계 또는 통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앞으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까? 기존까지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장점, 단점, 유형 정도? 요 정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관시켜서 현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재구성을 하는 데서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3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3가지나 있나요? 뭐지? 외운 거 없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과정 답안 구조화의 틀로서 우리가 교육과정 하면 떠올려달라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바로 교과, 사회, 학습자죠. 자, 교육과정 재구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과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 고려해야 되겠고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바로 국가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의 중요한 내용, 핵심 주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써도 되지만 교과의 성취 기준을 고려한다라고 쓴다고 하면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인재는 누군가만을 위한 인재가 아니라 사회의 인재상에 부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념, 인재상, 필요성 이런 것들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째로요. 나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눈만 꼼뻑꼼뻑 뜨고 있어.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 관심사,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행, 그럼 이건 또 어떤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있어요. 지금 타일러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첫 번째 장점이 뭐였나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과정 재구성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렇게 4단계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변경합니다.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사회의 인재상을 고려해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목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용을 바꿔 나가야 되겠죠. 교과 내용의 폭과 깊이, 즉 범위를 한번 수정해 보고요. 학습자 수준에 맞게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들의 수준, 난이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줘야 됩니다.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시하는 내용의 순서를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열성을 확보한다 라는 말들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교과서의 순서가 1, 2, 3, 4, 5로 돼 있다고 하면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5단원을 먼저 가르칠 수 있고 3단원을 먼저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내용 조직에서의 재구성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내용 조직까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평가, 물론 학습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만든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교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모의고사 때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요. 교과 협의회, 교과 간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전학공을 통해서 내용을 수정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구체적인 답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바로 이제 수업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만든 교육과정 재구성 결과물을 활용할 것이냐,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냥 수업에 활용한다 라기보다는 학교 자율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교과를 개설하거나 적용한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조정해서 블록 타임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를 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역량 하나 딱 기억해 두세요. 바로 교육과정 문해력입니다.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교육과정을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백지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읽고요. 거기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학습자 수준이나 사회 상황 이런 것에 맞게 다시 한번 써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들을 교육과정 문해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교육과정 문해력과 관련돼서 예술적 교육과정을 얘기했던 아이즈너는요, 교육적 상상력이다 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이론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이해,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이 교사 중심,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에요.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의 한계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장점과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육과정의 유형으로서 나오게 된 이론, 바로 중액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통합교육과정의 유형,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조되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 선생님들 너무나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돼서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유형 중 생성형 교육과정이 굉장히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교육과정은 교사 혼자서 한다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돼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스킬백의 SBCD 모형이에요. SBCD 모형에서는 학교 상황,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분석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적 요인이 무엇인지, 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인별로 어떠한 분석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까지 정리하신다면 정말 완벽하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첫 번째 필수 파트,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전히 교육 과정 재구성입니다. 교육 과정 재구성,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들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 재구성이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의, 특징 이렇게 큼지막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방법 중심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큰 틀 아래 교육 과정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은요,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